그러면 3차원 SiO, Si 골격을 가지는 석영과 실리카 유리의 단면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한마디를 하면은요, 이 유리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비결정을 의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SiO2를 석영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결정입니다. SiO2 고체인데 이것이 석영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정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단면이 어떻게 모식적으로 나타납니까? 왼쪽을 봤더니 석영, 오른쪽을 봤더니 실리카 유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석영을 보면은요, 여기 새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게 좀 크게 표시되는 것이 산소고, 규소가 원래 산소보다 주기가 더 커서 원자 반자력은 크지만 여기서는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가 몇 개 있습니까? 6개죠. 산소도 6개.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 6개, 산소 6개.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 6개, 산소 6개.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 6개, 산소 6개. 이렇게 하면서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와 산소 개수가 똑같고, 이거는 보지 않아도 입자들의 배열이 굉장히 질서정연한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리카 유리를 보니까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가 몇 개? 6개로 저렇게 규소의 개수가 한 고리 구조 내에서 차만별로 달라졌다는 것은 입자들의 배열이 이 무질서하다는 거죠. 그래서 석영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정연한 구조니까 결정 구조고, 실리카 유리라고 하는 것이 이 그물 코 형태의 고리 구조마다 규소 원자수가 다르고 산소 원자수가 다르니까 이것은 비결정이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정과 비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죠? 이 그림상을 볼까요? 이 그림상에서 온도가 비교적 높은 이 상태가 SiO2 용융 상태였어요. 또는 액체 상태라고 해도 됩니다. 그때 천천히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변화가 되죠. 뭐가 만들어져요? 네, 이때는 결정성 고체가 만들어지죠. 천천히 냉각시켰다는 것은 입자들의 포텐셜이 가장 낮은 상태가 되면서 인력은 극대화, 그리고 반발력은 최소화되는 입자들의 배열이고, 그때는 입자들의 배열이 평균적으로 가까워요. 입자들의 배열이 평균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비교적 작죠. 그 다음에 SiO2 용융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냉각을 시키게 되면 이 표면에서는 열을 뺏기지만 내부까지 열을 쉽게 뺏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관행각 상태라고 하는데, 관행각 상태를 거쳐서 결국 운동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다 뺏겼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고체처럼 보이는 것이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이것을 비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석영과 유리를 보세요. 석영을 보더라도 규소 한 개가 산소 하나, 둘, 세 개와 결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리카 유리를 보더라도 규소 한 개가 산소 하나, 둘, 세 개와 저렇게 결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규소라고 하는 것은요, 14족 원소, 그리고 원자가, 전자가 4개인 원소입니다. 이 규소는 3주기 원소이고 산소와 효율적으로 파이 결합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모든 규소는요, 산소와 단일 결합을 하면서 무슨 구조? 정삼연체 구조를 잘 생성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이것을 단면 구조로 해서 딱 보게 되면은 여기를 잘라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위에서 딱 보면은 규소 한 개, 그리고 이 규소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산소 3개가 이루는 평면삼각형의 중심에 규소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위에서 봐서 산소 3개, 규소 1개라고 해서 이게 평면삼각형 구조고, 규소가 산소 3개 결합한 거, 사실은 규소가 산소 4개와 결합하고 있어요. 규소가 산소 4개와 결합을 하고 있죠. 기억. 석영의 각 규소 원자는요, 3개의 산소가 아니라 4개의 산소 원자와 결합합니다. 기억의 설명은 틀렸어요. 니은. 구간 A에서 B까지는 무슨 구간? 관행각 구간이죠. 관행각 구간이고, 이때는 관행각 액체상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용융 SiO2에서 온도를 너무 빠르게 내리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이 SiO2 지금 용융 상태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열을 빼앗아가요. 열을 빼앗아가게 되면은 결국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열을 뺏기면서 이 표면만 자기가 운동 에너지를 있기 때문에 굳어버리겠죠. 근데 너무 빠르게 열을 빼앗아가니까 표면에 열을 딱 뺏기고 안쪽에 더 열을 뺏길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안쪽의 입자들은요, 아직 자기 열을 못 뺏겼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쪽에 있는 것들은 무슨 상태일까요? 예, 용융 상태, 액체 상태 그대로겠죠. 또 열을 계속 빠르게 내려요. 계속 열을 빠르게 내리면은 이제 여기보다 더 안쪽에 열을 빼앗아가겠죠. 더 안쪽에 열을 빼앗아가도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어떠냐면은 내부까지 열을 천천히 뺏기는 것이 아니라 표면만 먼저 뺏기고 나서 아직 내부에는 이 액체 상태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빠르게 열을 빼앗아갔다 또는 너무 빠르게 온도를 내리는 경우에는요, 내부까지 열을 충분히 뺏기지 못하고 매번 표면에 있는 것만 열을 뺏기면서 아직도 액체 상태가 남아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죠. 그래서 저걸 우리는 과냉각된 액체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언의 설명을 옳아요. 과정 스몰 a부터 스몰 c, 스몰 d를 거치게 되면은 결정성 SiO2로 형성이 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예, 석영이죠. 디귿의 설명도 옳습니다. 149쪽에서 니언과 디귿이 옳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51페이지를 보면요, 10번째 섹션 단위세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결정성 고체를 보면은 결정성 고체는 그 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3차원적으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적으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배열 구조를 갖고 있을 때 그때 그런 입자들의 배열 상태를 결정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3차원적으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반복 구조를 단위세포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닛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정을 이루는 입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배열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화학이든 또는 전공 화학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세포의 구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자, 이것들은 입자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육면체이고 기본적으로 꼭지점 8군데만 존재하죠. 정육면체 구조를 이 도형 구조, 결정 구조에서는요, 입방체라고 표현합니다. 정육면체라고 하지 않고 입방체라고 하죠.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큐브라고 표시를 하죠. 입방체이고, 그리고 입자들이 꼭지점에만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심플 구조다. 또는 한자어로 단순 입방체 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를 보세요.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입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여기 이 대각선, 그리고 이 대각선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 중간의 부분이 뭡니까? 바디 센터죠. 채심 위치예요.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채심의 위치까지 존재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채심 입방체라고 표시를 합니다. 세 번째 구조는요, 입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꼭지점 8군데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면의 중심 위에 아래, 그리고 면의 중심 왼쪽 오른쪽, 면의 중심 그리고 앞에 뒤에 면의 중심까지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면심 입방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방체 중에서 꼭지점에만 존재하면 단순 입방체, 꼭지점 기본에다가 바디 센터까지 있으면 채심 입방체, 꼭지점 기본에다가 페이스 센터, 면의 중심까지 있으면 면심 입방체라고 하고, 실제로 입자들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입자들의 사이즈는 이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입자들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입자들과 어느 정도 외접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 번째 구조는요, 육각기둥처럼 생겼죠. 그래서 육각기둥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육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방체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육방체다라고 표시를 해요. 또 가장 간단한 형태의 단순 육방체를요, 우리가 이 결정 구조를 구분하는 방식대로 할 때 조밀 구조냐 조밀 구조가 아니냐를 봤더니 이것도 조밀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밀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 육방 조밀 구조다라고 표현합니다. 육방 조밀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밀 구조냐 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입방체 중에서도 조밀 구조가 있습니다. 면심 입방체가 바로 입방체를 바탕으로 한 조밀 구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입방 조밀 구조라고 표현을 하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화학의 수준 또는 전공화학의 수준까지 기본적으로 단위세포를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위세포 4가지를 배웁니다. 정육면체 입방체의 꼭지점에만 입자들이 존재하는 단순 입방체, 정육면체 꼭지점의 입자들 꼭지점에다가 바디 센터까지 존재하면 채심 입방체,
정육면체의 입자들의 이 꼭지점에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면의 중심에까지 존재하는 면심 입방체. 그리고 육각기둥을 바탕으로 한 이 구조는 단순 구조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육방체인데 조밀 구조를 바탕으로 하면 이거를 우리가 육방 조밀 구조. 이 구조는 입방체를 바탕으로 한 조밀 구조이기 때문에 입방 조밀 구조라 하죠. 자, 입방체는 큐브 구조예요. 단순하면 심플 큐브 구조. 채심 입방 구조하면 body. 그리고 센터드 큐빅 구조. 채심이니까 body centered죠. 면심 입방 하면은 face centered 큐빅 구조. FCC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방 조밀 구조는 우리가 육방 조밀 구조, 헥사고널 클로지스트 팩터 구조라 하고 입방 조밀 구조는 큐빅 클로지스트 팩터 구조라 해서 각각 HCP, CCP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약자로 많이 쓰는 것이 BCC 구조와 FCC 구조 그리고 HCP 구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51쪽에 보니까 이제 조밀 구조, 밀집 구조, 최밀 구조, 최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것은 클로지스트 팩터 구조, 가장 가깝게 입자들이 패킹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입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까이 인접한 입자들하고는 이렇게 외접하면서 존재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심플하게 저 입자들을 작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입자들이 가장 가까이 다른 입자들 사이사이에 뛰어들어오면서 밀집 구조, 조밀 구조를 이룰 때는 어떤 게 더 조밀 구조냐? 자, 첫 번째 2차원적인 조밀 구조를 봅시다. 이 구조에서는 가로, 세로가 가제를 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구조는 이 입자들이 한 개에 놓이고 그 다음에 입자가 어떻게 돼요? 앞에 놓인 입자의 사이사이로 끼어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입자들도 이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이렇게 빈틈이 많은데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게 되니까 빈틈이 적죠. 그래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조밀한 구조입니다. 또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단순 입방 구조라든지 채심 입방 구조의 경우에는 절대로 조밀한 구조가 3차원적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죠. 이 2차원적인 조밀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봅니다. 입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바탕으로 해서 사이사이로 입자들이 들어가죠. 사이사이로 입자가 들어가서 여기에 입자가 놓이면은 이 바로 옆에 못 놓여요. 어디로 갑니까? 바로 다음으로 가야 되죠. 또 여기 입자 놓으면 여기 못 놓이죠. 여기 입자 놓으면 여기 못 놓이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다음 구조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또는 입자들이 하나, 둘, 세 개 사이에 이렇게 딱 놓이면은 그 옆에 구조는 바로 입자들이 부딪히게 되면 놓을 수가 없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음 구조, 그리고 다음 구조.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그 조밀 구조를 3차원적으로 전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 152쪽에 보니까 3차원적으로 조밀 구조를 이루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잠시 후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